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내부자들이 코인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고 있는 이유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경제 이슈를 짧게 짚고 넘어가면요. 항상 예상보다 빨랐던 트럼프의 입이 이번에도 먼저 선제적으로 발표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번 주말에 스캇 베센트와 중국의 부총리가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서 어떤 무역 담판을 지을 것인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뜬금없이 트럼프가 그냥 기습 발표를 해버렸죠. 10월 30일 날 중국의 시진핑 주석 한국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어제 오늘 새벽부터 주식이나 코인이나 그래도 조금씩 반전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30일 날 중국 주석 만나고요. 하루 전에 한국의 대통령 만나고 이번에 일본의 새로 바뀐 여성 총리까지도 만날 거라고 하거든요. 다음 주에 한국에서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그들의 정상들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금요일 9시 반에 또 다른 중요한 발표가 나오는데요. CPI 발표가 나오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게 YOY로 3.1%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별로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번 달에 2.8%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0.3%나 오르게 예상이 되곤 있지만 크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준점으로 옮겨버렸잖아요. 3.1%를 다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3.1%만 나와도 올랐어도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또 즐거워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사실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또 힘을 실어줬던 게요. 오늘 새벽에 JP 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4대 은행 중에 2개가 나와서 CPI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높게 나오더라도 10월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될 것이고 심지어 양적 긴축이 종료될 것이다. 라고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2월 달에 QT 종료 선언이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다가 최근에 2달 정도를 땡겨서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분위기는 완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사모펀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그도 그럴 게 TV만 틀면 세계 3대 그 사모펀드 회장님들 있잖아요. 블랙스톤, 칼라일, KKR 이런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는 KKR의 창립자 헨리 크레비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한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국가만으로는 돈이 충당이 안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이렇게 생기신 분이고 사실 사모펀드 자체를 만들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에너지, 전력, 데이터 인프라, 데이터 센터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국가만으로는 택도 없다. 이 정도로는 니네들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사실 버블을 저는 일정 부분 조장을 하고 있다. TV만 틀면 계속 이런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독일 잘하고 있어. 왜냐면 올해 3월부터 돈 막대하게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 7월 말에 Made for Germany라는 아이디어 괜찮긴 한데 이게 이제 독일의 65개 대기업들이 돈을 모아서 또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와 대기업 요것만으로도 부족하다. 밖으로 이제 외부 자본에서까지 끌어와야지만 당신들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포장을 한 거고요. 사실 이런 사모펀드 분들은 이게 자산 토큰화와도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일단은 국채랑 주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이 자산 토큰화는 사기 어려운 거, 팔기 어려운 거, 유동성 없는 거, 요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토큰화하는 게 목적이 있다고 본다면 엄청난 유동성이 들어와야만 이런 사모펀드 회장님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물론 블랙락, 블랙스톤 다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TV만 틀면 지금 가지아를 외치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은 끝난 걸 걱정할 게 아니라 버블을 걱정해야 된다. 계속 제가 좀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의 주제는 내부자잖아요. 그런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입이 엄청 빠르다고는 하지만 사전에 트럼프 입보다 살짝 전에 나와서 롱 치고 숏 치고 해서 100% 승률을 올리고 있는 고래가 있다.
아마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명 트럼프 내부자 관계자 고래라고 하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또 공교롭게도 미중 무역 정상회담 30일 날 있을 거라고 발표하기 직전에 그 전에는 좀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숏을 잡고 있다가 이 발표 직전에 발표하니까 쑥 올랐겠죠. 그 전에 숏을 익절을 하면서 또 수익을 거뒀던 계속 돈을 버는 고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기사가 쓰여진 당시에는 이제 수익을 한 34억 원 정도, 이번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미실현이익, 이제 잡은 거 아직 익절 안 한 것도 62억 원 수준이 있었다고 하는데, 요거까지 마저 다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소하게 한 100억 원 정도를 번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 히토류 이 관세 100% 때리겠다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과거에 미중 관세 갈등에서만 이 고래는 한 2억 달러 정도, 한 2,900억 원 정도를 이미 벌었다고 해요. 승률이 100%니까 굉장히 정말 트럼프 관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제가 소개를 잘 안 드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 수도 없고 알아도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랑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얘기를 잘 안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트럼프에게만 있을까요? 트럼프가 입을 열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나 인상을 발표하기 전이라든지 빅테크들의 기업 실적 발표하기 전이라든지 큰 발표 전에는요, 내부자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내부자들은 항상 존재하는데, 문제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요 정도로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분들은 따로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금수저라고 하겠습니다. 그건 우리랑 상관없는 분들인데, 그에 반해서 공개적으로 미리 시장의 방향을 알려주는 내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 중에 오늘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트럼프가 좌우장펑 바이낸스 전 CEO를 사면을 했다는 소식. 오늘 새벽이었죠. 이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광복절이다, 명절이다, 이렇게 해서 사면을 하는데, 미국은 아무 날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뜬금없이 발표가 됐을까? 일단 백악관은요, 공식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암호화폐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면도 중요한데 이게 왜 나왔는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실을 그 전에 코인베이스나 로빈후드나 심지어 폴리마켓까지도 미리 알고 있었다. 요게 중요한 거죠. 요분들이 저는 내부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사면하기 직전에 미리 상장을 아까 그분들이 시켰거든요.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폴리마켓 이런 분들. 왜 하기 직전에, 사면하기 직전에 오래오래 금지됐던 중국 코인 BNB, 사실 하려면 진작 상장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항상 10위권 안에 들었고 지금 3위에서 4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이 코인을 왜 하필 지금 사면을 시키기 직전에 상장을 시켰을까? 근데 좀 시계를 거슬러 돌아가 보면요. 한참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10월 16일이니까 한 8일, 9일 전쯤에 좌우장펑이 이런 얘기를 했었죠. 코인베이스가 바로 상장을 시킨 게 아니고요. 상장 로드맵에 일단 BNB를 추가를 하니까 반드시 이게 상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근데 약간 기분이 좋은 느낌이죠. 내 뜻대로 가고 있네. 이런 걸 볼 때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저는 한참 전에 미리 알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10월 23일이니까 사면하기 하루 전에 우연찮게도 코인베이스가 BNB를 상장을 시켰고요. 심지어 로빈후드는 하루 전에 BNB를 또 상장을 시켰네요. 아니, 그렇게 오래 금지하던 중국 코인을 사면하기 직전에 어떻게 알고 상장을 시켰을까? 심지어 폴리마켓도 사면 하루 직전에 극적으로 BNB의 입출금을 지원한다. 쉽게 얘기하면 BNB를 사서 폴리마켓으로 입금하세요. 이걸로 베팅하세요. 이렇게 루트를 열어놨다는 거죠. 제가 볼 땐요, 폴리마켓도 이미 세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 세계에서 가장 큰 그 거래소의 모회사 아이스라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미 폴리마켓에
20억 달러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는 폴리마켓도 세력 중에 하나로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사면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 뭐 사면을 하면 BNB라는 코인 뭐 최근에도 좋았지만 뭐 또 상승하고 오르면서 주목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핫한 코인을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을까? 답을 바로 하기 전에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한두 달 전쯤이었죠. 기억나실 겁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호되게 질책하면서 연준이 호화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공사 모자 쓰면서 그 리모델링 현장도 방문을 하면서까지 막 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작 트럼프는 본인의 그 백악관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고 있다고 합니다. 어, 최근 기사입니다. 10월 23일 어제 저녁 무렵에 연회장을 지으려고 백악관을 부수고 있다. 그래서 비판이 많이 쏟아졌다고 해요. 제롬 파월 욕하면서 본인이 부수고 있다. 999명의 연회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최근의 연회장이 한 650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인원수를 늘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좁아 하면서 다 때려 부시면서 지금 3,550억 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연방 정부의 예산을 받고 승인을 받고 지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일단 부서. 그래서 이런 장면이요. 사실 미국 언론을 굉장히 많이 이미 노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백악관 부수는 사진을 찍지 마라. 미국 재무부가 입막음을 나서고 있다. 좀 욕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방의 예산에 승인도 없이 이 2.5억 불이나 되는 3,5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어디서 났을까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연방 예산 안 받아도 지울 수 있구나 알 수 있겠죠. 근데 우연찮게도 지난주에 수십 개 기업들과 트럼프가 만찬 행사를 했었다.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모든 기사를 종합해 본 결과 그 백악관 연회장을 짓는 기부 행사였구나. 그래서 금액까지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제 주요 후원자 명단은 이미 뭐 기사나 여러 군데 있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서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일단 업계별로 제가 후원자들을 구분해봤는데요. 코인 쪽은 코인베이스, 리플, 테더, 그리고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 그 제미니 거래소 설립자들이 이 후원자로 참석을 했었고요. 뭐 빅테크, 아마존, 애플, 구글, 뭐 메타, 마소 뭐 전부 다 와 있고 방산도 뭐 로키드 마틴 등등 수많은 분들이 와서 박수를 치고 만찬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에너지 인프라 쪽, 뭐 담배, 철도, 호텔, 통신, 뭐 정말 이름을 알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나마 저희와 연관이 있는 금융 쪽 인물을 좀 보면 최근에 뭐 사모펀드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랙스톤 회장도 여기에 참석을 해서 후원을 한 것 같고 아까 보셨죠? 아이스 그룹 그 폴리마켓을 이제 투자를 많이 했던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도 여기에 참석을 해서 또 많은 돈을 후원을 한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리모델링 후원자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24년부터 크립토 업계에서 현재까지 주요 기부 현황, 그러니까 안 알려진 것도 사실 많이 있겠지만 공식적인 것만 제가 여러 번 AI를 돌려서 물론 숫자는 좀 부정확할 수 있겠지만 이제 기부 현황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코인베이스가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7,900만 달러 더하기 100만 달러에서요. 무려 8천만 달러, 1,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돈을 이미 트럼프에게 후원을 갖다 바쳤네요. 2위가 바짝 쫓고 있는 리플입니다. 한 6,800만 달러 정도, 역시 어마어마한 돈을 기부했고요. 그 외에도 뭐 로빈후드, 크라켄, 서클, 솔라나, 제미니, 뭐 테더, 이게 솔라나나 이런 데가 100만 불, 200만 불 했다고 해서 보면 안 됩니다. 그 트럼프의 밈코인이 솔라나에서, 멜라니아 코인까지도 솔라나에서 발행이 됐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게 알려지면서 과거에 솔라나의 최고점을 기록했을 때 한 45만 원 갔었나요? 그게 트럼프 밈코인 솔라나에서 발행됐대. 거기서 나왔다. 그리고 3월 3일 날, 우리
올해 행정명령 있을 때 5대 코인 안에도 들어갔던 거, 이런 걸 보시면 이게 무시할 수 없다는 걸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낸스는 비록 공개 기부가 아니긴 하지만 여기 뭐 AI도 알고 있네요. 로비 중심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이진 않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저는 비공식을 합치면 바이낸스가 요 위로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쳤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분들이 순수하게 트럼프가 좋아서 정치적으로 기부를 했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기부한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들이 거의 내부자가 돼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기부 리스트를 머리에 놓고 과거에 그들이 했던 발언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본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바이낸스가 이 전 자오장펑 CEO가 사면을 받았었잖아요. 제가 트럼프가 이렇게 연설을 했던 걸 한번 지켜봤습니다. 근데 보통의 트럼프의 경우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본인의 주장을 세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먼 산을 보는 느낌으로, 즉 유체 이탈 화법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면을 해주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합디다.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직접 들어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 I don't know. 나 안 만나봐서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죄가 없다고 합디다. 뭐 이런 식으로 유체 이탈 화법을 하면서 뭐 스리슬쩍 넘어가고, 뭐 바이든을 탄압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멈추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하면서 스리슬쩍 넘어갔는데 이게 뭐 공짜로 나왔을까요? 제가 볼 땐 비공식 로비 1이다. 왜냐하면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과 또 중동의 여러 기업들, 북부 펀드를 통해서 엄청난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사면이 되겠죠. 자, 그럼 자동으로 이제 누가 떠오르나요? 저는 이분이 떠오르더라고요. 샘 뱅크먼 프리드. 한때 세계 3위 거래소. 물론 뭐 잘잘못은 떠나서 이분도 억울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도 뭐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SEC다, CFTC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갖다 바쳤거든요. 제 돈 봉투가 전달되지 않았나요? 아마도 다음 순서는 이분이지 않을까, 뭐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는 비공식 로비 1위였고요. 공식적으로 로비 1위. 코인베이스의 최근 목소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역시 오늘 새벽 기사입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법, 일명 클래리티 법안이라고 하죠. 이미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했으며 11월 달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거 이제 뭐 끝난 거 아니야? 연말 뭐 지나가겠네 하고 있지만 이분이 11월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생각보다 확률이 진짜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전략 비축, 특히 미국에서 코인을 비축하기 전에 명확해져야, 사전에 이제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국가급이 전략 비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자, 이 관련 또 다른 기사에서 보면 퍼센티지까지 얘기를 해주네요. 클래리티 법안은 90% 이미 완성이 됐다. 그러니까 지금 뭐 셧다운도 하고 여야가 싸우는 것 같아서 흐지부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의견 차이가 합의된 내용이 많다. 90%는 완료가 됐고 지금 10%가 덜 됐다는 건데, 그 미완성 10%의 문제의 주요 핵심 쟁점은 디파이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내부자니까 잘 알고 있을 건데요. 제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첫째, 디파이 분야는 뜨겠구나. 왜냐면 이쪽 분들이 이제 밀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둘째, 왜 10%가 남았느냐? 근데 전통금융의 로비가 만만치 않네. 요거 10% 어떻게 좀 하면 좋겠는데. 왜냐면 디파이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예금하고 적금하고 뭐 대출해주고 다 해주니까, 이자도 준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활을 걸고 막아야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마지막 남은 진통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벌써 한 달도 넘은 것 같은데요. 클래리티 법안을 위해서 코인베이스 CEO가 지금 며칠간 워싱턴 DC에서 머물러서 계속 이거를 지금 외치고 있다. 그래서 로비도 지금 공식적으로 1위, 노력도 1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안 이루어질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뭐 안 이루어지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클래리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코인베이스가 뭐 코인 하나 뭐 상장하고 이러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니죠.
클래리티가 통과가 되면 이제 명확성이 법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증권이야, 뭐 이 상품이야, SEC 거야, CFTC 거야. 그러면 이제 법의 명확성도 생길 거고 그 움직이기 어렵다는 국가가 나서서 비트코인을 비축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러면 비트코인이 정말 치솟을 거예요. 그러면 알트코인 몇 개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코인들 다 데리고 올라가는 엄청난 불장, 나아가서 전략 비축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로비를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친 김에 공식 로비 2위 회사 한번 보시죠. 2위가 아까 어디였습니까? 이분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자, 2위는 간발의 차로 리플이 차지를 했네요. 자, 그럼 리플이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였나요? 자, 올해 8월 8일 리플과 SEC의 소송이 공식적으로 종결이 됐었죠. 이미 이게 사실 뭐 4년에서 5년까지 끌 것도 아니었는데 질질질 끌어오다가 막대한 돈을 이제 집어넣으니까 소송이 순식간에 끝나버렸네요. 그리고 9월 18일에 했었던 이 발언도 저는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리플 CEO가 제가 볼 땐 자신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XRP, ETF 이런 거는 그냥 시간 문제야. 이런 거는 말도 안 하셔도 된다. 이분의 야망은 어디다? 백악관의 보유 자산, 미국의 전략 비축 자산에 XRP가 포함될 것이다.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왜요? 나 돈 많이 냈으니까. 실제로 3월 3일 행정명령에 XRP가 들어갔잖아요. 솔라나도 들어가고 에이다까지 들어갔다. 이게 괜히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 힌트를 가늠할 수 있는 사실 이게 10월 11일자로 나왔어서요. 별로 재미없을 때 나와서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저는 이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는 미국에서 몇 안 되는 이제 코인 전략 비축을 이미 법을 통과시킨 곳이거든요. 이 중에 한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전략 비축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보통의 이제 주들의 이제 전략 비축 시가총액을 보면요. 비트코인만 하는 게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24개월 또는 1년인 곳도 있어요. 평균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가면 전략 비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더리움도 최근에 막 왔다 갔다 해서요. 지금 5천억 달러가 살짝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한 2년간 시가총액을 유지를 하면 평균적으로 그러면 비트코인 외에 이더리움도 비축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신중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이게 좀 뭐랄까요? 천기누설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길을 열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 삼아서 자, 시가총액 5천억 불을 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최소한 4,100불 위에서 놀아야 되고요. 리플은 약 8.3불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1,000원, 뭐, 1,000 몇백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요게 넘어야 비로소, 그리고 유지가 돼야,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의 전략 비축, 기본 자격은 갖출 수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요거까지 올지, 뭐, 터치는 뭐,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또 다른 관건인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거는요, 이번 사이클에서는 알트코인의 비축, 미국 정부에서 알트 비축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못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2년을 보통 주정부에서는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더나 리플이나 뭐 BNB나 뭐 많게는 솔라나까지 이들을 위한 전략 비축 통로는 열어놓을 수 있는 가능성, 법적으로 이제 준비를 할 때 열심히 하면 니네 여기까지 하면 니네도 할 수 있어. 요 통로까지는 열어놓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친 김에 쌍둥이 형제,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 공식적인 로비는 200만 불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나 이들의 파워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우리 9월 19일 날 이미 확인을 했었습니다. 윙클보스 형제의 워싱턴에서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더라. 미국 대통령을 전폭적으로 재민이 설립자들이 지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SEC에 거의 상응할 정도로 굉장히 큰 CFTC의 위원장을 선임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윙클보스 형제가 전화를 넣고 문자를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연락을 넣은 직후에 백악관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브라이언 컨텐츠라는 사실 CFTC 위원장이 강력하게 될 수 있었던 분에 대한
심사를 취소해버렸다. 야, 이거 굉장한 일인 거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 브라이언 퀸텐츠라는 분은요, CFTC에서 약간 갠슬러의 느낌, 약한 갠슬러의 느낌입니다. 특히나 제이미니가 파생 상품이나 뭐 제이미니 언이나 뭐 이자 받는 상품 이런 걸 출시할 때마다 딴지를 걸면서 이거 위험해, 규제해야 돼라고 하면서 죄다 거부를 해놨으니까 이 윙클보스 형제가 얼마나 짜증이 많이 났을까요? 그리고 사실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 ETF 10년간 신청했었던 원조입니다. 10년간을 이렇게 거부를 받았으니까 사실 분노가 어마어마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연락을 넣었으니까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요? 지지를 많이 했으니까 돈을 많이 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부자들의 목소리를 좀 주목을 하시면 이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겠구나. 더 나아가서 트럼프 임기 내에 이들의 아까 그 크립토 명단 보셨죠? 기부자 명단의 목소리를 무시하기는 어렵겠구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흥미로운 데이터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년 중에 최고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10일을 놓치면요. 나머지 355일 그냥 꼭 붙잡고 있어도 헛수고다. 이런 데이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년 365일 중에 딱 10일, 최고의 10일을 놓치면요. 그 나머지 1년 농사가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고 아니면 또 다른 1년을 기다려야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 보라색은 1년 중에 최고의 수익을 보이는 단 10일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있는 회색, 이 회색은 나머지 365 빼기 최고의 수익률 10일, 그래서 355일에 나머지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근데 보시면요. 보통 불장으로 인식되는 2013년, 2017년, 그리고 2021년이 아니고 2020년이었네요. 자, 그때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도에서 그냥 회색, 그 355일간 주구장창 들고 있으셨어도 회색의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심한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요, 지금 알트코인이 포함이 된 게 아니라 비트코인만의 수익률입니다. 비트코인만의 수익률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남들이 뭐 힘들다, 돈이 없다, 주식 금은 뛰는데 코인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불평을 하실 수 있겠지만 힘드시더라도 코인의 속성이 원래 이렇다는 거를 미리 공부를 해 가면서 저 소중한 10일간을 잘 보유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